80페이지 38번 할 차례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원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폐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매수 신청 대리 스스로 폐업할 수 있는 것도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중개업을 폐업하면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같이 해야 돼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즉,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건데 내가 1등 시켜줄게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입찰에 참여해가 1등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등 1명만 뽑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금지행위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수라고 받겠죠.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도 책임자도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분사무소의 책임자, 법인의 임원이라 하도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못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정했다면 표시해도 되겠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39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상속, 경매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번에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저당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3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옳은 거고요.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자본금, 의결권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이라도 2분의 1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이라는 숫자 정리해놨습니다.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사단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합니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금 우리
회설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도 부적절합니다. 지금은 옳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1번에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기타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것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기출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부적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신고서 서식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 기본서 2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233. 기본서 23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233페이지 233 그 유의사항 5번 233 유의사항 5번 찾았습니까? 233페이지 5번에 보니까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40번은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1번이 그래서 옳게 고치려면은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1번도 사실상은 틀렸고요.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집합 건물은 거기에 우리 교과서 233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 7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집합 건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기 때문에 틀렸고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이 아니라 3억 이상인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합니다. 6억이 아니고 3억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 합계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의 경우 추가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거짓 신고하면 100분 5%가 되렵니다. 이하.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40번은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7회 문제 보겠습니다. 27회 82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니은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해당되지 않고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업으로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죠. 물론 10번 하면 업이고 9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1번에 5번이 답이고요. 다 맞네요.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위원회라는 말이 4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4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어야 되고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되고요. 나머지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과서 기본서 28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28페이지 기본서 동그라미 3번 위에서 10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즉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는 똑같게 만들어라 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답이 2번에 3번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는 만약에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자격증 교부는 2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죠. 우리 암기 프린터 1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1개월이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암기 프린터 45번. 꼭 좀 이거 암기 프린트 한번 일주일 계획 잡아가지고 하루에 10개씩만 적어보면 56번까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다 적잖아요. 한 번만 적어보세요. 한 번만 적어봐도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하라 소리 안 할게요. 훨씬 아마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적어보면 시험 볼 때까지 앞으로 한 5번 이상 적어보면 이거 뭐 80점 이상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다 이게 거의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두 장에서. 3번에 1번이라고 1번 1개월 그 45번 1번 있죠. 예, 그래서 1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오늘 45번 그 15개 있습니다. 지금 1월이라는 표현. 아까 토지거래 허가에서 1월 많이 나왔죠. 지금 15번도 허가잖아요. 허가. 선매자 지정 통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너무 짧아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의미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3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고요. 3년간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지금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7개 적어놨죠.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7개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4번 이건 뭐 자격증 빌려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는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등록증 양도대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해야 되고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것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이 암기 프린터 56번에 3분의 1 두 개 적어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56번에 3분의 1. 56번에 3분의 1이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 지금 암기 프린터 56번에 3분의 1 보고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은 19명 이하인데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죠. 6명 이하여야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 두 번 나오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4번의 답 4번이고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됐으면 등록할 수 있고요. 2번은 징역형을 받으면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2년 만에 등록할 수 있다. X죠? 3년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징역형은 이 법 저 법 안 가립니다. 다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되죠. 등록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등록 취소되고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3년 동안은. 2번이 답이고요. 3번 이중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 소속도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 해산도 4번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5번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사항 등을. 예,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인가요? 24번인가요? 몇 번에 있어요? 25번에 있죠? 25번에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옳은 것은 했는데 이중등록 1번 기억에 같은 구 안에서 이중등록하는 것도 이중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니언처럼 다른 군에다가 등록 한 번 더 해도 이중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보면 이중소속 될 수 없고요. 리얼은 이중소속 위반하면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 했잖아요. 이중 정리했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네요. 답 5번입니다. 이중이라는 표를 들어가는 거 오늘 했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또 안 적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밑에도 있잖아요. 지금 표 암기 프린트에도 정리해놨잖아요. 53번 표 밑에 까만 별표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말합니다. 6번에 따라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86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폐업기간이 3년 이하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3년 초과하면 못한다 했습니다.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3번은 휴업기간 중이라도 이중소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된다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등록업자한테 매물 내놓으면 처벌받는다고 하면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등록번호 보고 등록관청에 일일이 진짜 등록한 거 맞냐 다 확인하고 물건 내놔야 되겠죠? 그냥 간판 달고 있으면 아무 데나 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웃 사람한테 팔아달라 해도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한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예, 5번이 답입니다. 유치권 자체 이전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사물이 됩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 뭐 유치권 행사한다고 프랑카드 불러치는 거 있잖아요. 건물들. 그래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사무소.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죠. 분사무소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가 있으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안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합니다. 또 우리 제외인지 포함인지 주의해야 되겠죠. 등록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인지 포함인지 잘 봐야 돼요. 그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가 있으면 분사무소는 24개밖에 안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 있는데 빼고 하나씩. 2번이 답이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별표에 보니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됩니다.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10일이 40번에 1번 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어디다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8번의 답 2번이고요.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2번 소속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몇 번에 있어요? 7일이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네요. 39번에 2번 39번에 2번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인장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다. 37일 두 군데 나왔는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3번에 있죠.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 있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주된 사무소 법인 인장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7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암기 프린터 40번에 2번에 있네요. 40번에 2번 찾아보세요. 40번에 2번에 있죠. 이렇게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조원은 계약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조원이든 소속공개사든. 맞습니다. 5번은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2번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내용은 거의 같죠? 같은 데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 프린터 이거 2장 내드린 거 암기하면 70점 이상 받겠다는 느낌 들 겁니다. 11번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여기서 5개 광고물이란 5개 광고물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이란 간판을 말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된다 했죠? 간판 달려면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는 간판에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판 실명제,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요. 연락처 표기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일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는 간판이고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란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것을 말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간판 실명제로서 간판에는 이름만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했을 경우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문의 이런 걸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2번 휴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월 이하는 신고할 의무 없죠. 그 다음에 치약,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51번에 27번 정도? 27번에 있네요. 휴업신고, 28번 폐업신고, 재개신고, 29번 재개신고, 30번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돼 있죠? 4개 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4번 등록관청이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철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라는 말이 없죠.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를 받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답 4번이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고요. 맞습니다. 니은은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6월이라고 해서 X고요. 디귿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맞죠? 리얼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다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면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다고 했죠. 비용만 주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50%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출문제 보니까 완전 처음 들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이 두 장에 거의 다 있어요. 3개월이 어디 있어요? 3개월, 6개월, 3개월 다 정리해놨잖아요. 6개월, 3개월. 3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3개월. 43번. 43번, 3번, 4번 밑줄 치놓으세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유효기간도 다 3월이죠? 6월이라고 해서 X다. 13번 답 4번이고요. 14번입니다. 14번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확인설명서 3의 서식이잖아요. 토지면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3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 비순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2의 서식과 4의 서식에는 기재 안 됩니다. 비순호시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손님, 장례식장 있으면 오히려 손님 많으면 많았지 손해될 거 없잖아. 식당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순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기재하는 거 맞고요. 1조량 등 환경조건, 1소진, 1조, 소음, 진동 이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3의 서식에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의 유형에 자체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 관리사무소는 건물에만 있지 토지에는 관리사무소 없잖아요. 지금 3의 서식은 토지잖아. 토지. 그래서 관리주체 3에는 기재 안 하고 1, 2에만 기재됩니다. 이거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건물이 있어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토지만 관리하는 데는 없죠. 토지만 관리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 우리 집 있는데 보니까 빈 땅 그 주차장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우리 서식에는 보면 관리주체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거는 건물 있는 1, 2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기재합니다. 4의 서식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 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3의 서식도 도로, 대중교통은 기재해요. 지금 접근성이라고 했으니까 도로잖아. 도로 같은 거잖아. 접근성. 도로는 해야 되죠. 답이 몇 개예요? 그래서 14번에 3번. 비선호시설하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입지조건 이 3개만 기재사항이라고요.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관리주체는 1, 2의 서식만 기재한다고요. 4개 서식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거는 4개 서식 다 기재한다 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거는 4개 서식 모두 다 기재한다.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지금 이거 14번. 뭔 1, 2, 3, 4 나가는 거. 이거 나와 있어요. 예, 책에 나와 있어. 기본서. 기본서 실무에 보면 있어요. 실무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기본서에 312, 310페이지에 있네. 예, 310페이지에 있네. 310페이지에 그게 입지조건, 4번의 입지조건에 보니까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 도대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얼마 안 되셨죠? 공부하신지? 그러니까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학원에 오신 지. 신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신압으로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압으로의 뜻을 쓰시오 해가지고 신압으로가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표준말이더라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공부는 신압으로 해야 된다고요. 갑자기 오버페이스 하면 10월달 되기 전에 포기해요. 오버히트 해가지고. 오버히트가 열 받아가지고 토해내는 게 오버히트잖아요. 오버히트는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내는 게 오버히트고. 예,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시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수업 듣는 게 모르는 사이에 이게 조금씩 내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어떤 분 벌써 막 인터넷 보니까 200일도 이제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잠 2시간씩 자야 되겠다. 2시간 자다 잘못하면 쓰러져요. 건강이 우선이죠. 잠잘 거는 잠자고 틈틈이 200일 남았으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공부하면 충분해. 120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아직도 200일 넘게 남았으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오늘. 그 세지 말라고. 세면 죽어요. 세기 전에. 사형수한테 100일 후에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100일 되기 전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도 지금 만약에 20년 후에 죽는다 이게 딱 날짜 알아버리면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때까지. 그 전에 죽어요. 말라 죽어요. 예, 그냥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페이스 관리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4번의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15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권장하더라도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죠.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다. 2번은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다. 우리 지금 프린트에 5년, 3년 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계약서 5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오늘 계약서, 이중계약서 다 했잖아요. 보존, 서명 날인 다 정리했어요. 4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틀렸고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5번 분사무소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죠. 9가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맞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